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 사랑방입니다. 얼마 전 선생님이 난민 이야기, 내 이름은 난민이 아니야 들려준 적 있었죠? 오늘은 헨릭 발레스의 글, 마틸다 루타의 그림, 출판사 우리나베에서 나온 버스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요? 들려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난민 어린이 이야기인데요. 전 세계 난민은 6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난민은 가난을 피해 잘 사는 나라로 가려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은 내전 때문에 집을 떠나 피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림책 속의 아이도 단란했던 가족과 헤어져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버스에 타야만 했어요. 나라를 잃은 상실감 속에서 성장한다면 아이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세상에는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 난민이 있습니다. 왜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지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어야 할 때이죠. 나눔은 관심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마음 한 조각이 세상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 아닐까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지구촌 곳곳에 너의 손길이 필요해 라는 책도 읽어줬는데요. 그곳에 보면 여러 나라를 돕는 국제기구가 나오죠. 그곳에서도 지구는 하나. 여러분들은 지구는 하나라는 그러한 가정하에 너의 나라, 우리나라 구분 없이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풍족해질 거예요. 국제 난민 이야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우리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봐요.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린 책을 보다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거의 대부분 인물을 직접 묘사하지 않고 그림책에선 이렇게 사람을 동물로 표현한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표정보단 동물의 모습으로 표현하기가 쉬웠던 걸까요? 앞으로 그림책 작가가 되고자 하는 친구, 또 작가가 되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러한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난민 어린이 이야기, 버스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요? 헨릭 발레스 글, 마틸다 루타 그림, 출판사 우리나비.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김희진님의 추천의 말 한번 듣고 들어갈게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행은 설레고 기다려지는 일이죠.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낯선 곳에서 만날 새로운 사람들과 문화, 음식들은 여행을 준비하는 시간부터 여행을 하는 내내 우리를 들뜨게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남겨두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다 이들은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조차 모릅니다. 난민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국 전쟁에서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겪었던 피난민으로서의 삶은 이 그림책의 주인공이 겪는 여행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전쟁으로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서로 뿔뿔이 흩어져 가족들의 소식조차 모르고 살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래전 우리나라도 그러했듯이 더 이상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새 삶을 찾아 떠납니다. 그게 바로 난민이죠. 이제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안고 한국으로 오는 난민들도 있습니다. 내전과 독재를 피해 떠나온 사람들, 심한 차별과 위협으로부터 빠져나온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찾아 한국에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들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보입니다. 지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나라는 울타리가 있지만 그 울타리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라라는 이에요. 나라라는 울타리가 있지만 그 울타리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곧 우리의 일입니다.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관망한다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난민은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세계가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세계의 일부입니다. 즐겁게 뛰놀던 여름은 끝이 나고 서둘러 떠날 준비를 해야 했어요. 빗속을 뚫고 너도 나도 버스를 타기 위해 달려들었죠. 사람들로 꽉 찬 버스 안은 무덥고 숨이 막혔습니다. 덜커덩, 덜커덩, 덜커덩. 버스가 끽 한번 멈춰서더니 부르릉 부르릉 속력을 내기 시작했어요.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고 있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엄마와 나는 아주 먼 곳으로 가야 한대요. 저 위에 빨간 불 있죠? 굉장히 무섭죠?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피난을 가는 중입니다. 아빠는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어요. 집들이 부서지면 구멍 뚫린 지붕들을 고쳐야 하니까요. 버스가 발갛게 불타오르는 산들을 지나자 바깥은 환해졌다 깜깜해졌다 무섭게 변했어요. 밤새도록 그렇게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떠나야 했죠. 아빠는 나중에 오실 거야. 엄마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침대 밑에서 듣던 포근한 목소리도 아니고 저녁을 먹을 때 듣던 따뜻한 목소리도 아니었어요. 버스는 험한 폭포를 지나 꼬불꼬불 깊은 골짜기를 따라 들판을 가로질러 손살같이 달렸어요. 바퀴 나사가 다 빠져나가는 줄 알았죠. 뱃속은 울렁거려서 토할 것만 같았어요. 구름처럼 뭉게뭉게 연기가 피어오르고 나비와 새들은 모두 달아났어요. 토끼의 인형을 꼭 끌어안으면 흠뻑 젖은 토끼 귀에서 할머니의 머리카락 냄새가 나요. 큰 배에 실린 버스 안에서 자다 깨다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신호를 보냈어요. 쉿! 우리는 모두 살금살금 갑판 위로 기어 올라갔죠. 저 세상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선원들도 보이고요. 여기 좀 보세요. 우리 여기 있어요. 엄마와 나는 밝은 달빛 아래서 소리치고 노래 부르며 같이 춤을 추었지요. 아래로 내려와 보니 짐들은 물 위로 둥둥 떠다니고 내 옷도 팽팽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어요. 또다시 기나긴 버스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덜커덩, 덜커덩, 덜커덩. 아무것도 없는 커다란 방에서 잠을 자야 하기도 했죠. 텅 빈 벽에 차가운 철제 침대와 크레파스 한 통이 전부였어요. 생각나는 대로 아무 그림이나 그렸어요. 분명히 로켓을 그리고 있었는데 마지막엔 인어공주가 되어버리기도 했죠. 비늘까지 그려놓고 반짝반짝 색칠했어요. 어제는 아빠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버스는 출발하지 않고 기차는 고장이 났단다. 아빤 여전히 구멍 뚫린 지붕을 고치고 있지. 엄마가 얼른 돌아앉았어요. 슬픈 표정을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나 봐요. 나는 모르는 척 두 눈을 꼭 감고 토끼 인형을 더 꽉 끌어안았어요. 다시 봄이 왔어요. 창밖에는 아직 눈이 쌓여 있는데 사람들로 꽉 찬 버스 안은 무덥고 숨이 막혀요. 젖은 토끼 인형한테서는 이제 더 이상 할머니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이번에는 엄마와 함께 갈 수 없대요. 나는 토끼 인형하고만 간신히 버스에 올라탔어요. 버스가 끽 한번 멈춰서더니 부르릉 부르릉 속력을 내기 시작했어요. 난 엄마에게 약속했어요. 너무 멀리 가지는 않겠다고 말이에요. 나는 다음 정류장에서 내릴 거예요. 그리고 있는 힘껏 달려요. 많은 집들을 지나치겠지만 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슬퍼지니까요. 한참을 달리다 보면 우리 집 대문이 보일 거예요. 드디어 집 앞에 도착해 문을 열면 번쩍 아빠가 높이 하나 올려주겠지요.
곧 여름이 와요. 그러면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빠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다고. 덜커덩, 덜커덩, 버스를 타고 가지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 여러분이 원하는 곳,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환경. 여기에 있는 친구는 어떤가요? 학교 생활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투정 부리는 친구가 있나요? 자유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게 누리는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에겐 든든한 나라라는 울타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 밑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집에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들을 펼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생각해야겠죠. 이렇게 여러 나라를 떠돌며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생활보단 여러분들은 훨씬 더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불평하거나 투정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짜증내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책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게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가를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중한 오늘의 현실을. 버스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요? 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